언제까지 참으라는 건가요?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너무 많은 부조리와 불공정을 마주하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대중은 조용합니다. 누군가 무고하게 죽었을 때, 권력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당연히 분노할 줄 알았는데 모두 조용합니다. 그리고 아주 나중에야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분노가 폭발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화가 날 때 즉각 분노하지 않고 항상 나중에서야 반응할까요?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대중이 분노하는 방식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조의 실체를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소수 의견을 내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침묵의 나선, 스피럴 업 사일런스라고 부릅니다. 엘리자베스 노이만이라는 독일의 언론학자가 이 개념을 제시했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다수 의견이 아니라고 느끼면 침묵을 선택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 몇 명의 침묵이 전체 사회의 침묵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이 침묵의 사슬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마치 모두가 괜찮아하는 줄 착각하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말하지 않았을 뿐인 수많은 감정들이 조용히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뉴욕, 1964년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집 앞에서 살해당합니다. 놀랍게도 이 장면을 본 사람이 38명이나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두가 생각한 겁니다. 누군가는 이미 신고했겠지. 이게 바로 방관자 효과, 바이스탠더 이펙입니다. 책임이 여러 명에게 나뉘는 순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조용히 빠져나오는 심리, 각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심리죠. 이 방관은 대중 전체의 무기력으로 번져갑니다. 현대 사회는 이 구조를 너무도 자주 재현합니다. 학교 폭력에서 침묵하는 교실, 직장 내 갑질의 조용한 동료들, 정치적 부조리에 무반응인 시민들. 왜냐고요? 내가 나서봐야 바뀔 것도 없고 괜히 나만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은 정당한 분노조차 유보된 감정으로 만든다는 데에서 현대 대중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직접 보지 않습니다. 언론이라는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본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그 창은 의도적으로 편집된 거울에 가깝습니다. 언론은 현실을 보여주는 창문이지만 그 창문은 늘 왜곡되어 있습니다. 뉴스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뉴스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숨길지를 선택합니다. 이걸 우리는 프레임 이론, 프레임 시어리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떤 단어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만들죠. 예를 들어 시위대냐, 폭도냐, 정치적 발언이냐, 국가에 대한 반역이냐, 사회적 문제냐, 개인의 일탈이냐. 이렇게 언론이 분노의 방향을 조정하고 분노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면 대중은 감정의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그땐 왜 아무도 안 움직였지? 지금은 왜 이렇게 크게 터진 거야?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임계점이란 어떤 에너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축적되었을 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즉, 수십 번의 무시, 수백 번의 침묵, 수천 번의 억울함이 쌓여 있다가 아주 작은 도화선 하나로 폭발하는 거죠. 사례를 볼까요? 2011년 튀니지의 청년 한 명의 분신이 아랍의 봄을, 2014년 홍콩의 한 학생의 체포가 우산 혁명을. 이건 갑작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오래된 분노의 응축입니다. SNS는 가장 빠른 분노 전달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빠른 분노 소진자이기도 합니다. 해시태그 운동, 릴스 영상, 트위터 실시간 이슈. 이 모든 건 즉각적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감정을 고갈시키고 타인의 분노를 구경하는 방식으로 소비되고 해결책이 아니라 참여한 느낌만 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쉽게 분노하지만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점점 더 무기력해집니다. 그냥 스크롤만 내릴 뿐이죠. 분노는 원래 즉각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왜 대중은 늦게 분노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노를 표현할 언어가 부족해서, 감정을 공유할 안전한 공간이 없어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져서.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대중의 분노는 불이 아니라 재처럼 쌓여갑니다. 그러다 아주 나중에 이젠 못 참겠다 는 순간이 찾아오죠. 분노는 나쁜 게 아닙니다. 분노는 부조리를 감지하는 감각기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분노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낼 타이밍을 놓치고 의심을 스스로 검열하고
공감을 비웃으며 방관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보여줍니다. 대중이 분노할 줄 알 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침묵이 언제 폭발할지 스스로도 모르는 채 말이죠.